그다음에 손해배상 채무지 그러면. 오케이. 다만 예약상 권리자에게 예약 상대방이나 방해자 중에 누구 하나라도 손해를 배상하면 다른 한쪽의 배상 의무는 사라져. 오케이? 그러면서 또 if 어느 한 쪽이 배상을 하면 이걸 다른 한쪽은 배상할 필요가 없어져. 왜냐? 이렇게 되면 중복 배상 받는 거잖아. 참고로 우리 법률에서는 중복 지급 이런 것들을 굉장히 칼같이 피하려고 욕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내가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정말 내가 나쁜 놈이면 뭐 해볼까? 선생님의 가상의 아들이 있어. 가상의 아들이 있는데 아들을 보고 생명보험을 들어. 이 아들이 죽으면 A 회사에 아들이 죽었을 때 대비해서 5억짜리 보험 들고, B 회사에 3억짜리 보험 들고, C 회사에 10억짜리 보험 들고. 그래서 얘가 진짜 죽었어. 5억 내나? 3억 내나? 10억 내나? 이러잖아. 이렇게 안 돼요, 참고로. 알겠죠? 그래서 보험이라고 하는 건 중복 지급이 잘 안 돼. 어느 한쪽으로 하나만 세팅이 되게 된다는 거 알아주세요. 옛날에는 이거 가지고 보험 사기가 많았대, 진짜로. 그래가지고 이거를 악용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법률도 개정이 됐을 거야. 아무튼 좀 끔찍한 예문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느 한쪽 배상이 되지 않아. 그 이유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맞지. 뭐예요? 뭐가 동일하기 때문이야? 극부가 동일하기 때문이야. 극부가 동일하다는 건 어떻게 알아? 둘 다 손해배상 채무를 지니고 있거든. 똑같은 금액에 똑같은 이유로 인한 똑같은 채무지. 그치?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선이 된다. 결국 선생님이 자 상황을 들어보면, 자 아까 그 상황이야. 이 펜 세트를 받기로 한 상황인데 옆에서 그걸 보고 있던 서영이가 질투심에 휩싸여서 그 집에 불을 질렀던 상황이라고 쳐보자. 그러면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얘한테 받든 받으면 된 거야. 됐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느 한쪽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참고로 그 뒤에 싸움은 실제로 이거 말은 안 했지만 지들끼리 뭐 할 거야? 신나게 싸우겠지. 네 책임이 맞다, 내 책임이 맞다. 해줄 수 있다, 없다.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되셨죠? 자, 아무튼 25번 맞아 볼까요? 불법 행위의 책임은 계약사 당사자 사이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아까 뭐라고 썼죠? 방해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썼죠, 방금. 그죠? 넘어가면 5번이 답인 거 확실히 알 수 있겠고요. 자, 29번 상황 이제 이해해 봅시다. 정답률 8위짜리 문제였습니다. 할만했어요? 상황 가보자. 행사를 앞두고 있는 갑이 있었습니다. 무슨 애기 돌잔치라든가 이런 면접이라든가 중요한 상황인가 봐. 미용실을 운영하는 을과 예약을 해서 행사장에 오전 10시 머리 손질을 예약했습니다. 머리 굴려보자. 이 예약이라는 행위는 첫 번째, 내가 행사 당일 오전 10시에 그 자리에 나타나면 자동스럽게 완결권이 발생되는 예약일 거야. 그치? 그래서 이때 예약의 급부는 뭐인 거야? 머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거야. 예약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미용실에 짠하고 나타났을 때 나는 그걸 발동시켜서 실제로 머리 깎아주고 돈 주고, 이 두 개의 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알겠지? 체크. 계속 갑이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미용실을 방문했지. 머리 손질을 요구했는데 근데 병이 이미 을에게 머리 손질을 받고 있었다는 거야. 갑이 예약해둔 시간에 병이 고의로 끼어들어 위법성이 있는 행위를 한 거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근데 이거는 전형적으로 약간 그렇고 약간 막장 드라마 코드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가련한 여주인공이 돈을 마련해가지고 면접 보려고, 대기업 면접 보려고 예쁘게 세팅 다 했는데 악녀가 재수없어 찬현, 저는 어떻게 못하는 먹이지? 하면서 그 시간에 딱 나타나서 내 머리 해!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 상황인 겁니다. 진짜. 그래서 머리를 해주고 있으니까 자, 끼어들었지, 맞지? 끼어들었어요. 갑이 예약해둔 시간에 병이 고의로 끼어들었어.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갑은 어쨌든 손해를 입은 거 맞지? 자,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따져보면 하나씩 가볼게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 양상을 한번 봐봐. 전부 다 을의 과실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계산하고 있는 거 보이지? 을의 과실이 있냐 없냐는 뭘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지금 요게 맞느냐 아닌가를 가지고 있는 거야. 됐죠? 하나씩 따져봅시다. 1번, 을의 과실이 있는 경우야. 오케이? 그러면 을은 채무불이의 책임이 있고 병은 손해배상 채무가 있는 거 당연한 거지. 방금 봤잖아.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고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고 했었지? 그쵸? 병이 끼어든 상황이니까요. 2번, 을의 고의가 있는 경우 을과 병은 모두 손해배상 채무를 집니다. 맞습니까? 맞나요? 모두 지는 게 맞다고 했었지? 하지만 을이 배상을 하면 병은 채무가 사라지겠죠. 왜? 어느 한쪽이 배상을 하면 나머지 한쪽이 배상을 하지 않기 때문이지. 3번, 가가 발생하는 과정.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 이번에는 증명되지 않았어. 을이 일부러 그런지 아닌지 알 수 없게 되어버렸어. 정말 악역을 잘한 거지 이런 경우는. 그렇지? 그런 경우라면 을과 병은 모두 갑에게 채무를 지고 그에 따른 급부의 내용은 동일한 거야. 맞니? 갑에게 채무를 지는 거 맞지? 오케이? 채무는 뭐였어? 그래, 채무 불이행 책임에 따른 손해를 대한 채무를 내는 거지. 그렇지? 동일하고요. 4번이 정답입니다. 4번 가보자.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이 안 됐어요. 몰라요. 모르는 상태라면 을과 병 모두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다. 자, 얼핏 보면 그럴듯한데요. 을에게는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는 건 맞을 거야. 여기까지 너무 자연스럽지. 근데 과연 아까 병이었죠? 병이 손해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냐는 거야. 병은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는 거야? 아니지. 손해배상 채무가 있는 거지. 이 두 개는 다른 거다라는 사실이 어떤 거야. 이거는 법률상 불이행에 따른 어떤 책임의 소재를 말하는 거고, 요거는 채무, 즉 의무잖아. 됐죠? 반드시 돈으로 지불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를 잘 생각해봐. 지금 이 말이 맞으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병도 머리를 깎으려는 예약이 돼 있었다는 얘기야. 아니 깎아주기로 했는데 왜 안 깎아줘요? 나 책임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이게 근데 그런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야? 아니지. 병이 끼어드는 게 문제였던 거잖아. 병은 채무 불이행 책임은 없어요. 하지만 손해배상 채무는 있어요. 네가 끼어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상황 속에서. 그렇지? 자, 아무튼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을은 책임이 있지만 병은 책임이 없습니다. 되셨나요? 이해됐죠? 자, 답 잡았고요. 5번입니다. 자, 증명이 된 경우에 이번에는 증명이 됐다면 을과 달리 병에게는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잘 따져봐. 을과 달리 병에게는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돼. 왜냐? 증명이 된 경우라면 아까 뭐라고 했었지?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거야. 자신의 고의가 과실이 아니니 증명이 된 경우잖아. 이거. 증명이 돼버리면 얘는 자기 자신은 책임이 없지만 병에게 넘길 수 있지. 그 책임을. 병이 다 져야겠지. 그렇죠? 그럼 정답은 4번이다. 잡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핵심 문제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 30번 문제에서 어휘 문제가 하나 등장했는데 어휘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만 또 추가적인 얘기를 하고 마무리 지어드릴게요. 그럼 쉬어갑시다. 시간이. 자, 어휘 문제가 나왔어. 일단 어휘 문제는 크게 둘 중에 하나인 건 알고 있지. 둘 중에 하나. 어휘 문제 그 자체의 스타일은 첫 번째 한자어 문제. 오케이? 팽배, 급진, 첨단 뭐 이런 식의 말들의 밑줄 쳐놓고 그 단어를 대체할 수 있는 말을 찾는다든지 단어의 정확한 뜻을 묻는 경우가 있지. 두 번째 뭐예요? 서술어 문제가 또 있지.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형태의 문제. 지우다, 넘기다, 닫다 이런 식의 말들. 그래서 각각의 풀이법을, 파해법을 생각해보자면 한자어는 과거에 한자 성어 문제의 대체번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의 수능에서는 한자 성어가 안 나오잖아 지금. 그치? 과거에 다 나왔었던 거 알지?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떤 느낌이냐면 알면 개꿀 이런 느낌인 거야. 알면 너무 쉬운 문제야. 근데 모르니까 문제지 문제는. 그치? 그래서 옛날 시험 문제의 오답률 베스트 문제들을 몇 개 살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놀랍게도 어휘에서 그러니까 문제가 총 A, B, C, D 문제가 있으면 정답률이 90, 85, 87 이러다가 42 이렇게 나와. 근데 이게 어휘 문제인 경우가 있어. 옛날에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았어.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경우 때문에 어휘는 알면 개꿀 문제라는 거 설명을 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선생님 걔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요? 선생님 이거 여러 번 얘기했었잖아. 나만의 어휘장을 만드시라고. 그럼 나만의 어휘장을 새롭게 노트로 정리하고 있을 시간이 없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달라? 선생님이 드리게 될 불만 같은 교재를 이용해달라고 했었잖아. 형광펜 색깔 정하게 설명했었던 기억나? 형광펜 색깔을 하나 딱 정해놓고 그 색깔 펜으로 일관되게 어휘를 모를 때마다 체크하라.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내 어휘장이 만들어질 거야. 그치? 오케이? 나중에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해야 돼. 고3 단계를 보내다가 고3 2학기에서 한 이제 10월달 정도가 됐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은 새로운 책을 볼 일은 없을 거야. 계속 EBS 복습 정도 돌아가고 기출 복습 돌아가고 이런 상태가 돼야 되거든. 그때 이런 걸 정리하면 참 좋지. 그치? 미리 만들어주시라는 거야. 그때 가서 부랴부랴 뭘 그거 만들고 있어. 야, 그럴 시간에 영어 단어 한 개라도 더 해야 돼, 차라리. 국어 선생님이지만 그런 얘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자, 두 번째.
서술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뭘 잘 따져야 된다? 필수 성문을 잘 따져. 선생님은 이걸 보통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 데리고 오는 애라고 표현을 하잖아. 데리고 오는 애가 누굴 데리고 다니는지 생각해보란 말이야. 오케이? 똑같은 A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A라는 친구는 맨날 B를 데리고 다녀. 그러면 얘는 두 개를 세트 아이템으로 기억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예를 들어 지금 여기서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 가지다라는 단어가 있다고 쳐보자. 가지다. 가지다가 문장을 딱 봤을 때 A가 B를 가지다라는 식으로 나타나면 이건 일단 주어나 목적어를 요구를 하는 두 개의 요구 성분이 있는 서술어가 되겠지? 두 자릿수 서술어라고 해. 맞죠? 그런데 이때 이 녀석들 주어나 목적어나 뭐 부사어 같은 녀석들에 실제로는 필수 부사어도 있을 수 있죠. 그치? 이런 여러 가지 녀석들의 특성도 잘 보셔야 돼. 그 특성이 구체적인 대상인지 혹은 추상적인 개념인지 이런 것들도 잘 봐야 되는 거야. 당장 가지다만 해도 나는 연필 두 개를 가지고 있다 할 때 그 가지다는 실체를 가지고 있는 물건의 가지다지. 물건의 가지다. 그렇지? 근데 난 너를 갖겠어 했을 때 그 너는 물론 실체지만 그건 사람의 정신적 대상을 말하는 그 대상을 말하는 거잖아. 오케이?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나는 이번에 꼭 1등급을 받고야 말겠다는 마음을 가졌다. 마음을 가지는 거는 앞에 봤던 선생님이 물건 가지다랑 서로 다른 개념이란 말이야. 보통 이런 식으로 묶고 풀고 보는 게 요즘에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문제도 정답이 2번이었잖아. 그렇지? 편지를 받았다. 참고로 앞에서는 물건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다가 똑같이 구체적인 물건들을 지칭한다고 해서 답 잡으시면 되는 거고, 정답률 87이니까 옛날과 달리 옛날에는 오히려 어휘 문제가 더 골 때려서 걱정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좀 할만해. 어느 정도 직관력이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어 주시더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힘들어. 다 됐나요? 네, 여기까지 사회질문까지 끝냈습니다. 다음 시간 타이밍 조금 애매한데 차라리 다음 질문도 그냥 과학 기술로 가버릴까? 아니 일단 해보고 생각해보자. 잠깐 쉬었다 얘기합시다. 자, 시작할게요.